안녕하십니까. 퓨어스토리지 코리아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김영석 국장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장표는 DBT에서 조사한 데이터베이스 트렌드에 대한 자료입니다. 글로벌 2000대 기업의 오라클, SQL, 데이터베이스의 도입률은 90%에 이르고 있으며 정형 데이터도 연간 25%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기업의 비율은 96%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내용은 비정형 데이터의 급증, 클라우드로의 전환, 마이크로 아키텍처 등 빠르게 변화하는 IT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데이터베이스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있으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운영 구성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왼쪽에서는 SQL, NoSQL 등 혼합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혼합된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위해서 서로 분리된 데이터 사일로를 구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 사일로들은 점점 더 복잡한 인프라를 만들어내고 생산성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통합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고 워크로드 통합 시에 일관된 서비스 성능을 보장해야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서비스 성능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면 일관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는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복합 쿼리에 대한 응답 속도, 그리고 예기치 못한 시스템 장애 등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스토리지 병목에 대한 성능을 개선하고 가용성을 고도화하며 데이터 유실에 대한 빠른 복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목할 부분은 RDBMS의 클라우드의 전환 방안입니다. 미션 크리티컬,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코어 앱은 여전히 퍼블릭보다는 온프림에서 주로 운영이 되지만 점차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이 늘어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반대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어플리케이션이 온프림으로 들어오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도 굉장히 낮이 익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으시죠? 네. 이렇게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의 성장에 의해 컨테이너의 활용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데이터 플랫폼 통합을 통해서 유연한 데이터의 이동,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데이터 서비스, 그리고 심플한 운영 및 관리 통합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컨테이너 활용에도 무리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요약을 하면 데이터베이스 인프라는 크게 4가지의 핵심 과제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데이터베이스의 최적화. 둘째, 비즈니스 보호 및 데이터 보안. 셋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통합. 넷째, 컨테이너 및 개발 최적화입니다. 자, 이제 이 4가지 꼭지에 대해서 퓨어 스토리지가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의 최적화입니다. 일반적인 OLTP 업무의 I/O 병목 구간은 대부분은 스토리지 사이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사스 그리고 사타 기반의 제한적인 프로토콜과 캐시 미스가 났을 때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 성능 저하, 그리고 저가의 하드디스크 미디어 사용 또는 SSD에 최적화되지 않는 점들이 성능 저하를 일으켰습니다. 즉 수십 년 전의 재래식 미디어 사용, 그리고 재래식 프로토콜 사용이 OLTP 업무 스토리지 I/O 병목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미디어는 그렇다면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하드디스크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고가의 SSD를 사용하기 위해서 캐싱, 티어링 등 혼합된 구성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3D 낸드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용량의 고성능 SSD가 출시가 되었고요. 이제 비로소 저희는 완전한 SSD 기반의 올플래시로의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프로토콜은 어떤가요?
아직도 사용하는 스토리지 프로토콜은 스카시로 한 번에 하나의 큐를 처리하는 프로토콜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들어오는 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큐가 뒤에 계속 대기를 하는 방식의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이런 프로토콜은 대량의 복합 워크로드에서 성능 병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프로토콜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NVMe라고 하는 프로토콜은 한 번에 64,000개 이상의 큐를 병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SSD 성능을 완전히 100%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플래시에 최적화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모든 스토리지 벤더들이 앞다투어 NVMe 기술을 적용하고 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퓨어 스토리지가 NVMe 기술을 가장 빠르게 적용해서 업계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에서 NVMe 적용 분야는 호스트에서 스토리지까지 오는 프론트엔드 부분, 그리고 스토리지 내에서 통신하는 백엔드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백엔드만 NVMe였던 2017년에 출시됐던 저희 M 시리즈 제품과 프론트엔드까지 NVMe로 적용한 최근 제품을 비교했을 때 약 20%에서 50% 응답시간 개선, 그리고 3배에서 4배 정도의 어플리케이션 성능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라클 SLOB 테스트 결과 왼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리드와 라이시 10GB/s의 대량의 스루풋을 내면 불구하고 0.5ms 이내의 빠른 응답 속도로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DB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도 기존의 다스 구성 대비 NVMe 외장 스토리지가 30에서 50%가량 성능 개선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친화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은 x86 서버 기반의 인터널 디스크를 사용을 해왔는데요. 이런 다스 구성에서 외장 스토리지로 왔을 때 성능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셨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엔드 투 엔드 다 NVMe로 구축이 되면 외장 스토리지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어떤 성능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다면은 이제부터는 통합된 워크로드 처리의 관점을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가변 블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로드 통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병렬적으로 많은 워크로드가 같이 각색의 IO 사이즈로 내려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SSD 스토리지는 고정 블록으로 IO를 처리해 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6KB씩 잘라서 처리하는 서비스는 IO가 32KB로 왔다면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2번의 처리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고정 처리 페널티는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를 통합하면서 동시다발적인 병렬적인 부하 처리할 때 그 페널티가 더 눈에 띄게 성능 저하를 야기시켰었습니다. 하지만 퓨어 스토리지는 512바이트부터 시작해서 가변 블록으로 어플리케이션 IO를 다 처리하기 때문에 통합된 워크로드의 부하에서도 일정한 성능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퓨어 스토리지는 가장 촘촘한 단위로 가변 블록 중복 제거 압축을 하기 때문에 우수한 데이터 절감률을 보장합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다스 구성에서 퓨어 스토리지로 외장 스토리지로 구성을 변경했을 때 한 4배 이상의 용량 효율성을 보였습니다. 그 우측에서는 몽고DB 환경에서 중복 제거 압축률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오른쪽으로 노드가 증가하면서 5.3대 1에서 6.1대 1까지 데이터 절감률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중복된 데이터는 항상 중복된 데이터로 따로 처리하고 유니크한 데이터만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노드가 증가하는 이런 스케일 아웃 구조에서도 중복된 데이터는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스 구성에서도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퓨어 스토리지는 굉장히 높은 효율성, 우수한 데이터 절감률을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를 퓨어 스토리지는 누구보다 가장 잘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제거 압축을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별도로 디세이블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복 제거 압축이 그냥 아예
이네이블이 디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연간 축적된 어플리케이션별 중복 제거 압축 데이터를 분석해서 본사에서는 공문으로 중복 제거 압축률을 보장해 드립니다. 이런 RSG 공문은 본사가 개런티한 중복 제거 압축률이 나오지 않으면 무상으로 다음 용량을 증설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구축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DB 어플리케이션을 예를 들면 오라클 같은 경우는 3.85대 1, 그리고 MS SQL 3.85대 1, 로그는 약 2.5대 1 정도를 개런티합니다. 익스체인지는 3.3대 1, 그리고 전통적인 7 3.52대 1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별로 이렇게 RSG라고 하는 라이트 사이즈 개런티 공문을 드리기 때문에 보다 이제 고객분들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복 제거 압축률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떨쳐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꼭지는 비즈니스 보호 부분입니다. IT는 20년 전부터 DR 아키텍처를 검토 도입하였으며 운영 센터 장애 시 DR 센터에서 서비스를 브링업하면서 업무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DR 아키텍처는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DR 전환 시간이었습니다. DR에서 전환되는 시간을 저희는 RTO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RTO로 DR 아키텍처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RTO에서 빠져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의사결정 시간입니다. 저희가 DR 전환을 선포하기까지 시간은 대략 빠르면 수시간, 길면 수십 시간까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포함한 RTO는 초단위 비즈니스 경쟁 시대에서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기업들은 액티브 데이터 센터와 같은 무중단 아키텍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5년 전부터 국내 미션 크리티컬 업무에 적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액티브 클러스터로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드리면서 스토리지 한 대가 장애가 나더라도 반대편 스토리지에서 업무를 계속 연속성을 이어가는 그러한 무중단 아키텍처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클러스터는 오라클 스트레치드 RAC랑 같이 구축을 하시면 스토리지뿐만이 아니라 서버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사이트 장애에 대해서도 업무 연속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에서 기존 아키텍처가 서버 4대에서 스토리지 가동률은 50%로 운영하던 것을 지금은 서버 2대 구성에서 그리고 스토리지 가동률을 100%로 올리기 때문에 가용성뿐만 아니라 비용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물리적 장애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논리적 장애 또는 해커 공격에 대한 대비도 최근 큰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 미 정부 그리고 FBI는 예전 2001년도 9.11 테러 수준의 테러로 그 등급을 높였습니다. 저희가 9.11 테러하면 IT에서 어떠한 전환점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당시 IT에서는 DR이 전 비즈니스에 도입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9.11 테러 당시 저희의 중요한 데이터가 데이터 센터 외에 다른 곳에 한 번 더 두는 것이 기업의 존폐를 나눴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모든 기업들은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서 DR을 검토해 왔습니다. 자, 이제 20년이 지난 오늘날 해커의 공격 대응, 즉 랜섬웨어 대응이 IT 보안의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여기서 퓨어 스토리지는 업계 유일하게 세이프 모드라고 하는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 패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면요. 보통 악성 코드를 심어서 침투를 한 다음에 보통은 해커들이 200일 정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합니다. 이 모니터링 하면서 찾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데이터가 어딘가로 자꾸 백업이 나간다든가 외부에 데이터가 있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찾아냅니다. 그래서 백업과 외부 데이터 복제를 다 삭제를 하고 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운영 볼륨을 삭제를 합니다. 또는 운영 볼륨 삭제 전에 그 데이터를 해커들이 가져간 다음에 이 운영 볼륨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몸값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늦었습니다. 기업들은 몸값을 지불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퓨어 스토리지가 제공하는 세이프 모드는 어떤 방식으로 이걸 대응할 수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악성 코드가 침투해서 악의적인 해커가 플래시 어레이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를 위변조할 수 있는 것은 서버에 마운트되어 있는 볼륨들입니다. 스냅샷은 데이터가 어디에 있다라는 그런 어떤 참조값, 그런 링크 값에 대한 부분이고, 이 스냅샷을 바로 물려가지고 서버에 물려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스냅샷, 저희 퓨어 스토리지의 스냅샷은 미변조 불가능한 스냅샷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커가 선택하는 것은 변조할 수가 없고 암호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스냅샷을 삭제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LUN과 스냅샷을 다 같이 삭제를 하면 저희는 볼륨 삭제를 24시간 기본적으로 보관하는 휴지통 기능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이프 모드를 사용하면 이 휴지통 기능은 주어진 정책에 의해서만 삭제가 가능하고 임의로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자 모드에 해커가 휴지통에 있는 것도 완전 삭제를 하고 싶어 하더라도 이것을 수동으로 허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가된 3명의 이메일과 핀 코드를 조합하고 퓨어 스토리지 본사에 케이스 오픈을 해서 온라인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이것들을 조합을 해야만 그때 휴지통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해커의 관리자 권한으로 휴지통 삭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운영 볼륨이 삭제되거나 암호화돼서 서비스가 장애가 났을 때 휴지통에 스냅샷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염된 LUN들은 삭제를 하고 스냅샷으로 볼륨을 다시 데이터를 복제를 해서 새로 서비스를 마운트해서 업무를 지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퓨어 스토리지의 세이프 모드를 사용하시면 랜섬웨어에 대한 몸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초고속 백업 복구입니다. 기존에는 모든 시스템이 데이터 백업에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업은 빠르게 압축된 데이터만 보내서 백업 윈도우를 맞출 수 있었지만 복구할 때는 압축을 푼 모든 데이터를 복구해야 됐기 때문에 복구 시간은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구에는 수십 시간 이상, 수일 이상이 걸렸게 되어 있었습니다. 퓨어 스토리지의 래피드 리스토어는 주요 어플리케이션별 빠른 복구 성능을 보장합니다. 오라클 알맨 백업 복구의 경우는 다이렉트 NFS 기능을 사용해서 기존 대비 5배 이상의 백업 성능을 개선했고요. 그리고 초당 4GB 복구 성능, 즉 시간당 15테라의 복구 성능을 보장했습니다. 여기서 플래시 블레이드를 사용하시면 시간당 150테라까지의 그런 복구 성능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래피드 리스토어는 MS SQL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SQL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통해서 손쉽게 인테그레이션해서 플래시 블레이드를 타겟으로 백업과 복구가 가능하고요. 기존 대비 4배 이상의 성능 개선, 그리고 시간당 최대 43TB의 복구 성능을 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능에 영향이 없도록 데이터를 항상 암호화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선도적인 사스 고객의 사례입니다. 고객의 데이터가 생명이기 때문에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많은 백업 및 복원 인프라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테스트 개발 목적으로 오래된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하려는 고객과 DBA로부터의 요청이 매달 350건 이상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백업과 복구를 염두에 둔 아키텍처를 구축해서 운영해 왔는데요. 이것이 지금 왼편에 보시는 아키텍처입니다. 재래식 아키텍처로 하나당 이제 3륜짜리 서버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서버에 3개의 SSD는 DB용으로, 그리고 3개는 복구용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당 단가가 약 45,000불로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완전한 복구 또는 개발 테스트계를 위해서 클로닝 하는데 38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입니다. 이를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현대화된 래피드 리스토어 아키텍처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버는 두 개의 SSD로 DB 어플리케이션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원유짜리 서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백업에 대해서는 플래시 블레이드로 백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축을 했을 때 완전한 복구 또는 개발 테스트계를 위해서 클로닝 구성하는데 약 30분인 소요가 됐습니다. 이는 기존 대비 50배 이상의 복구 성능을 개선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렉에는 이제 더 많은 서비스, 기존 대비 3배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대화된 레피드 리스토어 아키텍처를 통해서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데이터 그리고 비즈니스를 보호할 사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셋째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기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온프림에서 전환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온프림에 있는 데이터를 퍼블릭으로 보내려고 하면 오라클 클라우드로 보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데이터를 임포트 익스포트 하거나 알멘 백업을 받아서 보내야 했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환경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AWS로 보면 어떨까요? 동일합니다. 아마존의 RDS로 오라클 서비스를 올리고요. 이쪽으로 익스포트, 임포트 또는 스노우볼을 통해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아니면은 아마존 EC2에 오라클을 올려가지고 그쪽으로 알멘 백업 또는 익스포트를 받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프렘에서의 전환이 어려운 것은 굉장히 느린 마이그레이션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고비용,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베이스를 전환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그 클라우드 업체에 락인된다는 점, 그리고 고비용의 클라우드를 쓴다는 점, 그리고 스냅샷, 클론과 같은 데이터 서비스가 부재, 그리고 느린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멀티 클라우드 전략의 부재 등을 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AWS로 가더라도 특정 DB 버전이나 64테라 용량 제한, 그리고 OS 접근에 대한 제한, 그리고 스냅샷과 같은 데이터 서비스가 없다. 그리고 여전히 멀티 클라우드의 전략이 없다. 라는 이런 문제점들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통합 시 항상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완전한 스토리지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인데요. 마켓플레이스에서 소프트웨어를 그냥 구매 받으시고 바로 간편하게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CBS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퓨리티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동일한 펌웨어를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다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계 최고의 중복 제거율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스냅샷을 통한 데이터 백업 및 보호, 그리고 데이터를 외부로 보내는 부분, 그리고 양쪽을 같이 미러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같이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하기가 용이하고요.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플렉서블합니다. 사용한 만큼 과금하는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과금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온프레임과 퍼블릭 클라우드의 과금 모델도 통합해서 같이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퓨리티 펌웨어를 사용해서 온프림에서 오프프림으로 데이터 이동이 자유롭게 되고요. 이때 퍼블릭 AWS 안에 있는 CBS로 저희가 데이터를 보낼 때 중복된 데이터는 보내지 않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만 압축해서 최소한의 데이터만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동된 데이터들은 바로 마운트 해가지고 퍼블릭에서도 오라클 DB로 사용하시거나 별도의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하시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애저는 어떨까요? 애저도 동일합니다. 애저에도 CBS를 띄워서 그쪽으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애저에 있는 CBS와 AWS에 있는 CBS 간의 데이터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는 비로소
온프림과 퍼블릭 간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전략, 서로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데이터를 이동하는 솔루션을 저희는 보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데이터 버전이든 패치 레벨이든 어떤 DB 사이즈든 상관이 없고요. 사용자 환경에 따른 OS 구성이나 스크립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CLI, API 연동을 통해서 자동화하고 있고 모든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데이터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빠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제공드리고요. 항상 유연하고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를 설계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서비스 사용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쿠버네티스 사용자 중 55%는 DB 워크로드도 컨테이너 환경에서 100%에서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컨테이너 환경에서 데이터 설계가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컨테이너 전문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퓨어 스토리지는 최근에 컨테이너 데이터 서비스 전문 업체인 포트웍스를 인수합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스토리지 서비스는 퓨어 스토리지와 포트웍스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에서 데이터 백업이나 DR, 보안 등과 같은 어떤 데이터 보호 플랫폼까지 완전히 일체화된 플랫폼으로 서비스 받기를 원하신다면 저희가 포트웍스로 제안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장표는 장표의 원 가운데로 갈수록 컨테이너 데이터 서비스의 리더임을 나타내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퓨어 스토리지와 포트웍스가 가장 선두에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2020년 9월 포톡스를 인수함으로써 이제 진정한 컨테이너 기반의 안전한 통합된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과 같이 스토리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퓨어 서비스 오케스트레이, PSO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쿠버네티스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 필요하다면 포트웍스를 통해서 플랫폼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긴 시간 발표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요약드리면 요 한 장이 될 것 같습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100% NVMe와 업계 최고의 중복제거 압축을 통해서 워크로드 통합 및 데이터베이스 최적화를 지원하고 물리적, 논리적, 그리고 해커의 공격에도 대응이 가능하며 레피드 리스토어라고 하는 복구 관점에 현대화된 데이터 보호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통합을 심리스하게 지원하고 컨테이너와 인프라 자동화를 PSO 그리고 포트웍스를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퓨어 스토리지가 누구보다 성공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현대화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다음 경로를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전략을 발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